문을 그냥 와장창 차고 얘들 둘이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흔들고 칼을 가지고 목에 대면서 딸을 납치해갖고 사라졌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한국 범죄사에서 고등학생이 저지른 전무후무한 최악의 경찰관 살인극입니다. 상주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그 고교생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나중에 그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기억에 제가 생생하고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임군이라고 그냥 그 당시에도 불렸고 우리도 여전히 임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요만 잠깐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구미 S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불량 학생이었어요. 집에서 아주 이 속을 많이 썩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폭력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처벌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또 선도유예 처분까지 받았던, 그러니까 불량한 학생인데, 선도유예 처분이 뭐냐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을 선도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소년범죄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미 불량 학생으로 폭력이 개입을 했고요. 가정에서도 통제가 도저히 안 됐다고 그래요. 네. 툭하면 가출하고, 그 얘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 당시에 승용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툭하면 또 이 면허도 없이 그 아버지 차를 끌고 다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98년 11월경에 우연한 기회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여학생을 하나 만나요. 근데 그 여학생도 임양이에요. 네, 성이 똑같더라고요. 예, 그 아이는 1살 아래예요. 18살. 우연히 만나는데 이제 속된 말로 한눈에 뿅 간 거예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똑같이 임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사촌 오빠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우리 좀 사귀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었겠죠. 검정고시 공부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불량 학생하고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쵸. 거부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마음을 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다고 그래요. 아주 적극적인 구애를 했지만 여기에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면서 집착이 형성됩니다. 98년 11월 달이거든요. 네. 그 이듬해 99년 2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3개월 지났죠. 오후에 이 불량 학생 임군이 아버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네. 아버지 차를 끌고 자기 친구 무직, 그 19살 먹은 무직이에요. 또 걔는 학교도 안 다니는 애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범행을 모의합니다. 근데 이 사건 전에 임양한테 남자친구가 사실 생기기 맞습니다.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순간에 눈이 예. 뒤집힌 거죠. 그렇죠. 네, 임군이. 그러면서 이 여자를 어쨌든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얘를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꽂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한 달이 넘도록 별짓을 다 하면서 구애를 해도 번쩍도 안 하고 냉랭하게 대하면서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이제 집착이 시작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99년 2월 23일 날 오후에 임양이 살고 있는 집에 그 자기 친구 권군이에요. 네. 걔를 데리고 같이 가가지고 급습을 합니다. 네. 밤 10시에. 네. 급습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임양을 납치해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 부모들한테 가가지고 칼 목에다 들이대면서 꼼짝 말라고 그러고 딸만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차에 강제로 실었어요. 네. 그 길로 부산 쪽으로 뺀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 둘이서. 그리고 분명히 무면허였을 텐데. 무면허죠. 네. 예. 부산으로 갔다가 결국 나중에 잠입한 데가 상주입니다. 경북 상주. 네. 그래서 상주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신고는 이제 임양 부모가 즉시 했어요. 네. 하기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못 찾습니다. 2월 23일 날 밤 10시에 애를 끌고 나갔는데 이틀 동안 못 찾고 아마 부모님이 피가 말랐을 거예요. 진짜요. 이틀 동안 못 찾고 있다가 2월 25일 날 오후 2시 반경에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휴대전화 걸고 있던 권군을 먼저 체포해요. 네. 경찰이. 권군을 체포하니까 권군을 상대로 해서 추궁을 했겠죠. 지금 임군하고 임양 어딨냐 소재 파악을 한 거죠. 이거는 구미경찰서에서 이제 상주로 공조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 3명이 그러니까 임양,
임군, 권군. 권군이 그 식당, 그러니까 전화를 걸고 있던 식당 부근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때 권군만 이제 바깥에 나와 있어서 그 구미 경찰서에 있는 분들이 딱 이제 그 구미에서 출장 가서 잡은 거예요. 위치 추적을 해서. 그쵸. 예. 근데 이 권군이 자기 혼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실 들어가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 내가 답답한 얘기예요, 그게. 네, 확인을 못한 거였어요. 그냥 그래서 권군 말만 믿고 이제 일단은 이 권군을 구미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왜 혼자 있고 떨어져 있지? 같이 있을 텐데. 그래서 추궁을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임군은 그 식당에서 권군이 잡혀가는 걸 목격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한테 좁혀왔다라는 걸 인지를 한 상태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미경찰서에서 나름대로 부산으로 해가지고 얘들 동선을 따라가서 권군을 검거를 했고 권군을 추궁을 하다 보니까 상주 쪽에 이제 진입한 게 밝혀졌죠. 네. 그러니까 그때 상주경찰서에다가 또 협조 요청을 해서 네. 상주경찰서 동문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임군하고 임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이 상주경찰서 동문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김인배 경장입니다. 네. 34살. 네. 그 다음에 김성균 순경 30살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후 5시 반 정도에 그 인근에 있는 팔레스 여관 뒤편에 있는 정미소 창고 옆에서 이 아버지 차 소나타를 발견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미소 안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이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정미소 창고 뒤에 있는 수배 차량을 하던 이 김순경하고 김경장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싹 들어가서 보니까 임양하고 임군이 있는 거예요. 거기 정미소 안쪽에. 가자마자 딱 잡아가지고 뭐라 하면서 이제 그 했겠죠. 네. 손 내밀어. 네.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까 임군이 이놈이 위험한 놈이잖아요. 네. 저항을 하면서 몸싸움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김경장의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이 빠져버렸어요. 땅에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것도 또 왜 얼마나 늦었으면 그 총을 집어들은 게 임군이에요. 그놈이에요. 근데 먼저 그놈이 집어들어서 바로 김경장 옆에 있는 김순경을 네. 향해서 한 발 발사한 게 정확하게 오른쪽 눈 위로 관통해버려서 현장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김순경이. 경찰 총기 사용 관련돼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 바뀌는 게 몇 개인데 먼저 이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아. 예. 일단은 지금 지구대 처음 발령받아서 갔을 때 권총 방아쇠 땡기는데 고무 바킹 들어있었죠. 네. 안댕 깨지게. 네. 그것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아. 그 다음에 허리춤에 찬 총기에다가 안전선 연결해가지고 총기 멀리 못 달아나게 돼 있죠. 네. 그전에는 총이 그냥 쑥 빠져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관들이 그 안전줄하고 권총하고 같이 채워놔서 총을 그냥 쏴도 이게 항상 줄이 달려 있어요. 그것도 이 사건 이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발 혹은 두 번째 발 공포탄을 만드는 것도 이 사건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김순경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옆에서 김경장이 체포하는 거 수갑 채우나 보다 하고 서 있다가 몸싸움 다다닥 일어나다가 총 밑으로 뚝 떨어지고 그거 바로 그냥 그 임군이 집어가고 쏘는 바람에 그냥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또 그 총으로 또 김경장도 쐈어요. 네. 김경장도 쏴가지고 김경장도 한 발은 왼팔에 맞았습니다. 왼팔에. 피를 흘리면서 딱 떨어졌겠죠. 나가 떨어지니까 이놈이 그 임양 있잖아요. 인질. 네. 임양 끌고 그대로 뛰어나간 겁니다. 정미소 밖으로. 네. 그리고는 거기 세워져 있는 소나타 타고 도주하려고 그러는데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몸싸움 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몸싸움하면서 내 차키가 떨어졌구나. 다시 갑니다. 그걸로. 다시 갔는데 그 김순경은 현장에서 즉사했지만 김경장은 팔에 맞아가지고 잠시 나가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 팔을 못 쓰니까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거를 하필이면 이놈이 키를 다시 가지러 갔다가 현장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가가지고 쓰러져 있는 김순경의 또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꺼내가지고 다시 김경장한테 총을 쏩니다. 김경장이 안 죽고 무전하고 있으니까 쓰러져 있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순경의 총을 살짝 꺼내갖고 바로 빠방 쐈는데 두 발 쐈어요.
그래서 가슴과 엉덩이에 김경장 총을 맞은 겁니다. 380 총 리볼바예요. 네. 맞아가지고 그냥 나가서 쓰러지고 또 그 상황에서 임양이 뛰려고 하니까 김경장을 공격하면서 두 발 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던 임양이 뛰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임양이 뛰려고 그러니까 임양을 쐈는데 한 발은 빗나가고 한 발은 땅에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4발 정도가 있었나 봐요. 네. 그건 소진됐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그 길로 그냥 임양을 끌고 정미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질극을 인질극 벌이면서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즈음에 이제 경찰에 다 연락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상주경찰서 경찰관들이 한 60명이 이제 전체 출동을 한 거죠. 인질극을 벌이고 결국은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니까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시도하죠. 네, 나중에 예, 그래 들어가니까 강제 진압을 시도하니까 그때 이놈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같이 죽자. 경찰이 이제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탄은 없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있는데 권총 그 이 꼭지 부분으로 임양 뒷머리 후두부를 가격을 해가지고 임양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흉기를 꺼내가지고 임양의 목하고 왼쪽 손 허벅지 같은 데를 마구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왼쪽 손목을 이제 끊으려고 한 것 같아요. 뭐 동맥을 끊는다든지 그런 그 자해를 시도했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진압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총기 사용합니다. 네. 그래 총기를 사용해가지고 두 발을 쏘죠. 그 임군 그놈을 향해서 어깨에 한 발 맞고 목에 한 발 맞았어요. 근데 목은 정통으로 꽂힌 게 아니고 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았죠. 그래서 쓰러지고 결국 1시간 만에 오후 6시 50분경 그러니까 4시 반경에 권군 발견하고 7시 반에 그 임군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6시 50분 그러니까 1시간 10분 만에 이제 결국 검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참. 근데요. 네. 속상하는 게 있어요. 자, 그때까지도 경찰이 진압했을 때까지만 해도 김경장은 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네. 김순경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서 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주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김경장을 옮겼는데 수술을 한 6시간 정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날 새벽 4시 02분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건 찾아보면서 뉴스에 네. 계속 그 안타깝게 김경장도 사망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계속 메인 속보로 계속 떴죠. 네, 나왔습니다. 예.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을 제가 쭉 뭐 충분히 하고 있어요. 예. 보면은 김인배 경장 같은 경우는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 김순경 같은 경우는 일남 일녀.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김경장은 34인가 되고 김순경은 30살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고등학생 19살짜리한테 총 뺏겨가지고 현장에서 총 맞아서 사망한 본인들이 아침에 그 닦았던 총 본인들이 아침에 실탄 하나하나 넣지 않겠습니까? 네. 돌리면서 넣었던 그 총, 그 탄알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날 오후에 다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무 중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1계급 특진합니다. 근데 뭐 죽어서 1계급 특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어요. 우리 동료가 그렇게 우리가 김인배 경장만이라도 좀 살아달라고 10만 경찰이 진짜 거의 일이 안 됐어요. 업무를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02시에 총 맞고 그 다음 날 새벽 02시에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그렇게 됐고 거기서 이 임군한테 폭행을 후두부를 권총으로 구타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임양 같은 경우는 그 후두부를 맞다 보니까 시신경이 손상돼 가지고 실명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형량을 어떻게 받았죠? 이게 임군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네. 권군 있지 않습니까? 공범. 네. 걔는 3년 6월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범죄사에서 고등학생이 저지른 전무후무한 최악의 경찰관 살인극입니다. 임양 그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임양 납치할 때 얘기도 그 인터뷰에 나왔어요. 문을 그냥 와장창 차고 얘들 둘이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흔들고 칼을 가지고 목에 대면서 딸을 납치해갖고 사라졌다. 이거는 뭐 이게 무법이죠. 네. 예, 무법이죠. 이 나쁜 놈들 진짜. 근데 이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임군 이놈은 나는 집에서 쫓겨나서 힘들어서 죽기로 결심을 했었다. 그리고 내가 총 쏜 거는 나도 모르게 놀래서 쐈다. 이게 놀래서 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결국은 뭐 무기징역으로 끝이 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저 경찰관 총기 사용 규칙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엄청 심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죄를 지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격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리고 사격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사전 공지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경고를 3회 정도 발하게 돼 있고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총기를 사용해요. 주위의 사정을 그 급박한 순간에 합리적으로 순식간에 파악해갖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구체화돼서 규정을 구체화돼야 돼요. 네. 예. 이거는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찰관의 판단이라는 게 먼저 사전의 경험이라든지 교육이 상태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현장에서 내가 경험을 할 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두리뭉실하게 뭔가 교육을 해버리고 저희가 총기 사실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던져서 잡았잖아요. 네. 그 전에 경찰들은 그 총기 안 썼습니다. 형사들 집어 던져가고 맞춰서 잡았어요. 그 쇳덩어리 같은 거예요. 귀찮게만 하고. 총기를 사용한다고 총기 써본 사람이 알아요. 저도 32년 경찰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딱 한 번밖에 못 써봤어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쏜다는 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고 보통 간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도저히 여기서 못 빠져나가겠다. 사시미 칼 시퍼런 거 들고 덤비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 총 쏘지 않으면 뒷감당 안 되겠다 하니까 사용한 거고 그것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허벅지에 쏘잖아요. 군인은 일발 필사입니다.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기 때문에 한 발로 그 군인이 쏘는 총은 적군 한 명을 살해하는 게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발 필생입니다. 경찰이 총을 한 발 쏠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총기 사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부라든지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총 쏘는 겁니다.